10년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같이 울고 웃었던 친구,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준 친구, 출산할 때 병원에 달려와 준 친구. 그 친구가 제 남편이랑 잤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제 친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쫓아내려고. 저는 이서연이에요. 올해 35살.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아니, 됐었어요. 6살 딸이 있어요. 소율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딸. 저는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남편 회사 뒷바라지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행복은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작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간다고 나갔어요. 주말에도 일해? 요즘 바쁜가 보네?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저녁에 올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소율이랑 놀아주고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지민이한테서. 한지민. 제 10년 친구.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났어요. 서연아, 오늘 시간 돼? 응, 왜? 오랜만에 보자. 카페에서. 그래, 소율이 데리고 갈게. 근데 지민이가 말했어요. 아니, 오늘은 소율이 빼고 우리 둘이만 보자. 왜?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이상했어요. 지민이는 소율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볼 때마다 선물 사오고. 무슨 얘기인데? 만나서 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소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물었어요. 누구? 지민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지민이 이름을 먼저 말하지? 네, 지민이요. 그래, 소율이 데려와. 소율이를 시댁에 맡기고 카페로 갔어요. 지민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지민이가 손을 떨면서 말했어요. 나 준혁이 오빠랑. 응? 잤어.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민이가 울었어요. 테이블 위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 미쳤었어. 진짜 미쳤었어. 미쳤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 언제부터야?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안 떨리게 참으면서. 6개월, 6개월, 반년. 어디서? 호텔, 호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야, 한지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민이가 울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이야. 저는 말했어요. 우리 10년 친구야. 알아. 내 결혼식 때 축가 불렀잖아. 영원히 행복하라고. 소율이 태어났을 때 달려왔잖아. 이모가 돼서 좋다고. 근데 내 남편이랑 잤어? 지민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안해, 서연아. 죽을 죄를 졌어. 저는 지민이를 내려다봤어요. 10년 친구, 제일 믿었던 친구. 왜? 저는 물었어요. 왜 그랬어? 지민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6개월을, 어쩌다 보니까 6개월을 바람피워. 닥쳐. 저는 말했어요. 그 입으로 어쩌다 보니까 소리하지 마. 지민이가 울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밖에 나와서 벽에 기댔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10년, 10년 친구, 그리고 남편, 8년 남편, 둘이서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왜? 무슨 일이야? 지민이 만나고 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이 반응. 이미 알고 있었구나. 지민이가 나한테 말할 거라는 걸.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갔어요. 남편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8년 같이 산 남편. 소율이 아빠. 앉아.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사실이야?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내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마.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왜 그랬어?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민이도 그랬어요. 둘 다 미안하대요. 미안하면 끝이야? 8년이야. 우리 8년 살았어. 소율이 아빠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왜 하필 지민이야? 저는 물었어요. 세상에 여자가 지민이밖에 없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지민이가 먼저 다가왔어.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 지민이가 먼저 연락했어. 6개월 전에. 지민이가 먼저? 무슨 연락? 술 한잔 하자고. 고민 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술 마시다가 저는 손을 들었어요. 됐어. 더 듣기 싫어. 지민이가 먼저 접근했다고? 왜?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혼이야. 저는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한 번만. 닥쳐. 저는 일어섰어요. 소율이 데리러 시댁 가야 해. 넌 여기 있어. 저는 집을 나왔어요. 시댁으로 갔어요. 소율이 데리러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표정도 아니고,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고, 웃고 있었어요. 왔어? 들어와. 저는 들어갔어요. 거실에 소율이가 TV 보고 있었어요. 소율아, 엄마 왔어. 가자. 응, 엄마. 소율이가 뛰어왔어요. 저는 소율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지민이한테 다 들었지? 저는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 방금 전에 지민이 만났는데.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내가 시켰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지민이한테 내가 시켰어. 준혁이 꽃이라고. 저는 멍해졌어요. 무슨 말이야?
왜, 왜 그런 짓을?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차가웠어요. 너 쫓아내려고, 너 쫓아내려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무 담담하게. 마치 오늘 날씨 얘기하듯이.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율이를 뒤로 숨겼어요. 본능적으로. 소율아, 저기 방에서 TV 보고 있어. 엄마 할머니랑 얘기 좀 하고. 응, 엄마. 소율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앉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앉지 않았어요.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지민이한테 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기대 앉았어요. 한지민. 그 애 알지? 제 친구요. 친구?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 애 내 친구 딸이야.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요? 대학교 때 내가 심어 놓은 거야. 심어 놓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돼.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 사진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봤어요. 젊은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 여자. 이 여자가 지민이 엄마야. 내 고등학교 동창. 저는 사진을 봤어요. 지민이 엄마. 10년 전에 지민이가 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부탁했어. 준혁이 여자친구 감시해달라고. 감시? 그때부터 지민이가 널 지켜본 거야. 내 눈이 되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0년. 10년 동안. 지민이가 시어머니 스파이였다고요? 왜 그런 짓을?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처음부터 넌 마음에 안 들었어. 준혁이한테는 재벌집 딸이 어울려. 근데 넌 뭐야? 평범한 회사원 딸. 그래도 준혁이가 좋다고 하니까 참았지.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어요. 8년 참았어. 근데 이제 한계야. 무슨 한계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준혁이 회사 알지? 요즘 힘들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줄이고. 그걸로 안 돼. 시어머니가 앉았어요. 투자가 필요해. 큰 돈. 근데 넌 돈이 없잖아. 저는 알았어요. 새 며느리 들이시려고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똑똑하네. 누군데요? 정 회장 딸. 유나. 정 회장. 정우건설 회장. 재벌이었어요. 그 집 딸이랑 결혼시키려면 너 먼저 치워야지. 치운다. 저를. 그래서 지민이를 이용한 거예요? 응. 지민이가 꼬셔서 준혁이가 바람 피우면 내가 이혼하겠지. 깔끔하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미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미쳤냐고요. 10년 동안 친구인 척 감시하고 남편 바람 피우게 만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철서? 제 뺨을 때렸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미쳤다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어머니, 저는 말했어요. 이혼 안 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뭐? 이혼 안 한다고요. 야, 네 남편이 바람 피웠어. 네 친구랑. 알아요. 근데 이혼 안 해? 네.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꾸민 일이라면서요. 그럼 남편은 피해자예요. 뭐? 지민이가 먼저 접근했다면서요. 그럼 남편은 유혹당한 거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혼 안 해요. 어머니 뜻대로 안 돼요.
저는 방으로 갔어요. 소율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소율아, 가자. 응, 엄마.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게. 네가 이혼 안 하면 내가 시키면 돼. 뭘 시킨다는 거지? 두고 봐. 저는 소율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어디 갔다 와? 저는 남편 앞에 섰어요. 다 알아. 뭘? 시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지민이한테.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알고 있었어?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알면서 잤어? 시어머니가 시킨 거 알면서 지민이랑 잤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회사 살리려면 그래야 한다고. 회사, 회사 때문에. 회사 살리려고 바람 피웠어? 아니, 그래서 나 쫓아내려고, 새 마누라 들이려고.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이야. 지민이랑 나. 내가 10년 친구 가짜인 거 알면서도 안 말해줬잖아. 8년이야. 우리.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웃었어요. 알았어. 서연아. 이혼 안 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이혼 안 한다고.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될 거야. 남편이 당황했어요. 서연아, 왜? 이혼해 주길 바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한테 잘해. 앞으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다시는 지민이 만나지 마.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울었어요. 용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계획을. 그러면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8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밤새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살았어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되게 하려고.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혁 씨 부인 되시나요? 네. 회사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회사에 갔어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 직원들,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지민이. 이게 뭐야? 저는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서연아, 앉아. 왜 지민이가 여기 있어요? 지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민이가 고소할 거야. 뭐요? 너를. 폭행죄로. 저는 멈췄어요. 폭행이요? 제가요? 응. 카페에서 지민이 때렸잖아. 안 때렸어요.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야, 한지민. 내가 언제 널 때렸어.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눈 밑에 시퍼런 멍. 서연아, 미안해. 지민이가 말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이해했어요. 멍은 가짜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내가 시켜야지. 이딴 식으로요? 응. 폭행 전과 있는 엄마한테 양육권 안 줘. 양육권,
소율이, 저는 다리가 떨렸어요. 미쳤어요? 이건 무고예요. 무고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CCTV 있어. 카페 앞에서 지민이 밀치는 거 밀쳤어요? 저는 안 밀쳤는데? 아, 카페 나올 때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게 CCTV에 찍혔나? 그게 밀친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지민이가 밀쳐서 넘어졌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서연아, 좋게 말할 때 이혼해. 안 그러면 정가자 돼. 소율이 양육권도 못 가져가고 저는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안 해요. 저는 말했어요. 이혼 안 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돼요. 파악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 변호사 구할 거예요. 뭐? 무고죄로 맞고소할 거예요. 어머니랑 지민이.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뭘로? 돈 있어? 맞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한테 부탁할 거예요. 네 오빠? 그 변호사? 네.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제 오빠, 이정훈, 변호사예요. 오빠가 해결해 줄 거예요. 저는 돌아섰어요. 두고 봐요, 어머니. 회의실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근데 물러서면 안 됐어요. 물러서면 소율이를 빼앗겨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야. 도와줘. 오빠를 만났어요. 이정훈. 저보다 3살 많은 친오빠. 변호사예요.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오빠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못 자서 눈이 푹 꺼져 있었거든요. 오빠 앉아. 할 말 있어. 저는 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민이가 10년 전부터 시어머니 스파이였다는 것. 남편이 알면서도 바람 피웠다는 것. 시어머니가 이혼시키려고 새 며느리 들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지민이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것. 오빠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미친 것들이네. 오빠가 화났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10년 동안 감시당했다고? 네 친구가? 응. 그리고 무고까지 하려고? 응. 오빠가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 어떻게 해? 일단 폭행건은 걱정 마. CCTV 원본 확보하면 돼. 원본? 응. 편집 안 한 원본. 그거 보면 네가 밀친 게 아니라는 거 증명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고죄로 맞고소할 거야. 지민이를? 응. 지민이랑 시어머니 둘 다. 오빠가 펜을 들었어요.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혼할 거야? 저는 멈췄어요. 이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되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몰라. 아직. 빨리 결정해야 해. 왜? 오빠가 저를 봤어요. 네가 먼저 이혼 소송 넣는 게 유리해. 내가 먼저? 응.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잖아. 바람 피운 거. 네가 먼저 소송 넣으면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 위자료? 얼마나? 상황 봐서. 근데 바람 피운 증거 있으면 억 단위도 가능해. 억 단위? 증거가 있어? 직접적인 건 없어.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자백했어. 나한테. 자백? 응.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잤다고. 녹음했어? 아니.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녹음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는?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진 보여줬어. 지민이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그건 별 소용없어. 호텔 투숙 기록이 필요해. 아니면 카드 내역이라도. 호텔. 6개월 동안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남편 카드 내역 볼 수 있어? 아니, 남편이 안 보여줄 거야. 그럼 은행에서 떼야지. 오빠가 메모했어요. 소송 시작되면 재산 조회 신청할 수 있어. 그때 카드 내역 나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근데 소율이는? 소율이? 양육권. 내가 받을 수 있어? 오빠가 저를 봤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시어머니가 폭행 전과 있으면 양육권 못 가진다고. 폭행 안 했잖아. 응. 그럼 문제 없어. 저는 안심했어요. 조금. 근데 서연아. 응? 상대방도 변호사 쓸 거야. 아마 비싼 변호사. 시어머니 재력이면 대형 로펌 쓸 수도 있어. 대형 로펌. 그래서 소송 질 거야? 오빠가 웃었어요. 나 아직 진 적 없어. 저도 웃었어요.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빠 고마워. 고맙긴. 네가 내 동생인데. 오빠가 일어섰어요. 내일부터 움직여. 일단 폭행건 맞고 이혼 소송 준비하자. 응. 그리고 당분간 시댁 가지 마. 녹음 조심하고. 알았어.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오빠 만나고 왔어.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오빠? 변호사? 응.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그럴 필요 없어. 뭐가? 소송 같은 거. 그냥 조용히. 저는 남편을 봤어요. 조용히 뭐? 엄마가 오버한 거야. 내가 말릴게. 오버? 무구가 오버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준혁 씨, 저는 말했어요.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이 멈췄어요. 뭐? 이혼한다고. 아까는 안 한다며? 마음 바뀌었어. 남편이 당황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생각 좀. 8년 동안 나 속였잖아. 지민이가 시어머니 스파이인 거 알면서 안 말해줬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해?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깔끔하게 이혼해. 위자료 줘. 재산 분할하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그건 뭐?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거야. 엄마, 시어머니, 어머니는 상관없어. 이건 우리 문제야. 아니, 엄마가 아직도 어머니 말 들어?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평생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알았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율이가 자고 있었어요. 소율이 얼굴을 봤어요. 천사 같은 얼굴. 소율아, 소율이는 엄마가 지킬게. 저는 소율이 옆에 누웠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네. 지민이 고소 취하할게.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왜요? 네 오빠가 변호사라며. 귀찮아지니까. 오빠 말대로네요. 상대방이 변호사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대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혼은 해야지. 저는 웃었어요. 할 거예요. 뭐? 이혼할 거라고요. 제가 소송 넣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가 소송을 넣어? 네.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니까요. 위자료 많이 받을 거예요. 재산 분할도.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야, 네가 뭘 받아?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준혁이 바람 피운 증거 있어?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없지? 그럼 네가 유책 배우자야. 뭐라고요? 악처? 악처라서 이혼한다고 하면 돼. 악처?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네가 준혁이 힘들게 했다고. 가정 불화 일으켰다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게 만들면 되지.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증인 세울 거야. 네가 준혁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인이요? 가정부, 경비원, 다 우리 편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가정부, 경비원, 다 시어머니 편이라고요? 거짓 증언을 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증인 세운대. 무슨 증인? 가정부, 경비원. 내가 악처라고 거짓 증언시키려나 봐.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정도는 예상했어. 어떻게? 걱정 마. 거짓 증언은 금방 들통나.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도 준비하자. 네 편 증인. 누구? 친정 식구들, 친구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 저는 생각했어요. 친구, 지민이 말고 다른 친구들. 알았어.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시어머니가 총력전으로 나올 거예요. 저도 지면 안 돼요. 소율이 때문에라도. 며칠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원고 이서연, 피고 박준혁, 청구 내용 1. 이혼 2. 위자료 2억 원 3. 재산 분할 50% 4. 자녀 양육권. 전쟁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가정법원. 저는 오빠랑 같이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반대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의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오빠가 일어섰어요. 원고 이서연은 피고 박준혁의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지난 6개월간 H호텔에 23회 투숙했습니다. 모두 평일 저녁이었고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여성 명품 매장에서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외도의 증거가 됩니까? 됩니다. 원고는 해당 명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피고 측, 반론하세요.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피고의 호텔 투숙은 업무상 이유였습니다. 야근 후 피로해서요. 23번이나요? 네. 피고는 회사 임원입니다. 야근이 많습니다. 오빠가 웃었어요. 23번 모두 같은 호텔이고 체크인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업무 때문이라면 왜 매번 같은 호텔입니까? 남편 변호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또한 명품 지출은요? 아내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원고는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깜빡 잊었을 수도 있죠. 오빠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구매 내역입니다. 가방, 옷, 액세서리. 모두 사이즈가 55입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원고 사이즈가? 저는 66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55 사이즈 선물을 66 사이즈 아내한테요? 오빠가 물었어요. 말이 됩니까? 남편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다른 반론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원고의 귀책 사유를 주장합니다. 귀책 사유요? 원고가 가정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거짓 증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여자. 시댁 가정부였어요.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하세요. 김말순입니다. 박씨 가문에서 가정부로 15년 일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물었어요. 원고를 알고 있습니까? 네. 며느리로 8년 동안 봤습니다. 원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정부가 저를 흘깃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성격이 나빴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어떻게요? 남편분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작년 설날에 원고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왜 맨날 저한테만 일 시키냐고 소리 질렀어요. 작년 설날? 저는 설날에 말없이 일만 했어요. 대든 적 없어요. 또 있습니까? 작년 추석에는 남편분한테 접시를 던졌어요. 접시? 무슨 접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조용히 하세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뜻. 가정부 증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원고가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온 적이 많습니다. 술? 저는 술 안 마셔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 남편분이랑 싸웠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2명의 거짓 증인. 시어머니가 돈으로 산 증인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반박하세요. 오빠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증인들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오빠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원고의 의료 기록입니다. 의료 기록이요? 원고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원고가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증언. 거짓입니다. 경비원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작년 추석 접시 투척건. 오빠가 말했어요. 원고는 작년 추석에 시댁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작년 추석 원고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때문에 가정부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기 병원 기록과 친정 어머니 진술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증인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정부가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세요. 가정부가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라는 거야? 판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방해하면 퇴정시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 증인들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판사님, 위증교사 혐의로 피고 측을 고발하겠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재판을 2주 후에 속행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첫 번째 재판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오빠가 저를 봤어요. 잘했어. 오빠가 잘한 거지. 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시어머니였어요.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네가 감히. 어머니, 놓으세요.
오빠가 말렸어요. 손 떼세요.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시어머니가 멈췄어요. 오빠를 봤어요. 너도 변호사라고? 동생 편들어서 뭘 얻으려고? 가족이니까 돕는 겁니다. 돈 받고 거짓 증언시키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두고 봐. 아직 안 끝났어.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이기고 있어. 아직 안 끝났잖아. 끝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뭔가 할 것 같아서 그 불안은 맞았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서연 씨, 사장님이 부르세요. 사장실에 갔어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대리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실은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요? 이 대리님이 횡령을 했다고. 저는 멈췄어요. 횡령이요? 네. 회계 담당이시니까 돈 빼돌렸다고. 누가 그런 전화를요? 사장님이 말을 못했어요. 익명이었어요. 익명.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 소문. 그래서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 해서. 쉬라고요? 휴직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알아요. 근데 분위기. 시어머니가 만든 분위기.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휴직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왔어요. 시어머니, 이번에는 제 직장을 노린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또 공격했어. 이 싸움,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공격, 회사 횡령 소문.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반격할 차례예요.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시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줘. 횡령 소문건? 응. 익명 전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인 것 뻔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화 기록 확인하면 돼. 회사 전화에 기록 남았을 거야. 그거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중이니까 가능해. 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오빠 하나 더 있는데. 뭐? 지민이 만나볼까 해. 오빠가 놀랐어요. 지민이? 왜? 그 애도 피해자일 수 있어. 피해자? 저는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카페에서 울었거든.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한테 협박받았을 수도 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 지민이가 시어머니 편일 수도 있어. 알아. 근데 확인하고 싶어. 저는 지민이한테 연락했어요. 지민아, 나야. 만나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못 만나. 왜? 시어머니께서 만나지 말래. 시어머니, 역시. 지민아,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너 왜 그랬어? 진짜 이유가 뭐야? 지민이가 침묵했어요. 서연아,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지민이가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한테.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엄마가 빚이 있거든. 3억? 빚. 시어머니께서 그 빚 갚아준다고 했어. 그래서 대신 준혁이 오빠 꼬시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지민이도 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빚 갚아줬어? 1억만. 아직 2억 남았어. 저는 생각했어요. 지민아, 증거 있어? 뭔 증거? 시어머니가 너한테 시켰다는 증거. 지민이가 멈췄어요. 카톡이 있어. 카톡. 시어머니와 지민이의 카톡.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서연아, 그건 주면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수 있어. 지민이가 침묵했어요. 시어머니가 너 이용한 거잖아. 돈으로 협박해서 나한테 카톡 주면 시어머니 끝장낼 수 있어. 지민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나 무서워. 뭐가? 시어머니가 무서워. 그 사람 뭔 짓을 할지 몰라. 저는 말했어요. 내가 지켜줄게. 오빠가 변호사야. 지민이 너도 보호해줄 수 있어. 지민이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만나자. 내일 3시. 아까 그 카페에서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갔어요. 오빠랑 같이. 지민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서연아, 지민아. 저는 앉았어요. 오빠도 옆에 앉았어요. 얘기해. 처음부터 지민이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한테 연락했어. 뭐라고? 준혁이 여자친구 감시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10년 전 제가 남편이랑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얼마 줬어? 매달 200만 원.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감시만 하라고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어. 지민이가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준혁이 오빠 꼬시라고 했어. 1년 전에. 왜? 정 회장 딸이랑 재혼시키려고. 역시 정우건설 딸.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 근데 우리 엄마 빚이 문제가 됐어. 시어머니께서 빚 갚아준다고. 지민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알아나 쓰레기인 거. 10년 친구 배신한 쓰레기.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미웠어요. 10년 동안 속였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지민이도 시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니까. 카톡 있다며. 저는 말했어요. 지민이가 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와의 카톡. 김영숙 준혁이 꼬셔. 잘하면 3억 더 줄게. 한지민 어머니 서연이한테 미안해요. 김영숙 미안하면 돈 토해내. 너네 엄마 빚도 내가 갚게 해줬잖아. 한지민. 알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더 있어? 응. 많아. 지민이가 화면을 넘겼어요. 김영숙 서연이한테 자백해. 우는 척하고. 한지민 왜요? 김영숙 서연이가 폭발하게 만들어야지. 때리면 녹화해.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카페에서 지민이가 갑자기 자백한 이유. 저를 폭발하게 해서 때리게 하려고. 녹화했어? 아니, 넌 안 때렸잖아. 다행이에요. 참길 잘했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요? 시어머니 명예훼손, 협박, 교사죄. 다 가능해요. 지민이가 불안해했어요. 저는요? 지민 씨도 증인이 되면 봐줄 수 있어요. 증인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증언하면. 지민이가 떨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할게요.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지민아, 결정해. 시어머니 편에 있을 거야? 아니면 진실 말할 거야? 지민이가 울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증언할게. 다 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어머니 끝이에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네. 지민이 만났다며? 소식이 빠르네요. 만났어요. 뭔 얘기했어? 비밀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지민이가 뭘 줬지? 카톡?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소용없어. 뭐라고요? 지민이 폰 해킹해서 다 지웠거든. 저는 멈췄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확인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지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지민아, 카톡 확인해봐. 왜? 빨리. 지민이가 확인했어요. 서연아, 다 삭제됐어.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시어머니, 한 수 앞서가요. 근데, 지민아, 스크린샷 찍었잖아. 응, 그거 있으면 돼. 저도 스크린샷 찍었어요. 그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원본을 지웠어도 스크린샷은 남아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재판 날, 가정법원. 저는 오빠랑 같이 갔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지민이가 증언하는 날. 법정에 들어갔어요. 반대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요? 판사가 물었어요. 오빠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한지민. 피고의 외도 상대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지민이가 왜? 판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떨고 있었어요.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이름과 원고와의 관계를 말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원고의 10년 친구였습니다. 오빠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와 외도 관계였습니까? 네. 기간은요? 6개월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외도를 했습니까? 지민이가 떨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김영숙 씨께서 시켰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 전현이 거짓말해.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방해하면 퇴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앉았어요. 얼굴이 새빨갰어요. 오빠가 계속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켰습니까? 10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 감시하라고. 감시요? 네. 돈 받고 서연이 동양을 보고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요? 1년 전에 준혁이 오빠 꼬시라고 했어요. 왜요? 서연이를 쫓아내려고요. 새 며느리 드리려고. 판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김영숙 씨와 증인의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김영숙 준혁이 꼬셔. 잘하면 3억 더 줄게. 한지민 어머니 서연이한테 미안해요. 김영숙 미안하면 돈 토해내. 판사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사실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스크린샷은 조작일 수 있습니다. 조작이요? 원본이 없습니다. 증인 폰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삭제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증인 폰이 해킹당했습니다. 그 해킹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증인 폰이 특정 IP에서 해킹당했고 그 IP가 김영숙 씨 집으로 추적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나 그런 거 안 했어. 판사가 말했어요. 퇴정하세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버텼어요. 안 나가. 전현들이 짜고 치는 거야.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서연아, 두고 봐. 끝까지 갈 거야. 문이 닫혔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이 떨었어요. 네. 어머니가 시킨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의 유책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됐어요. 이혼이 인정됐어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심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지민이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고마워. 증언해줘서. 아직 용서는 못해. 근데 고마워. 지민이가 울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아. 저는 돌아섰어요. 오빠가 다가왔어요. 이겼어. 아직 안 끝났잖아.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우리한테 유리해.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예감은 맞았어요. 며칠 후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왜요? 엄마가 쓰러졌어. 쓰러졌다고요? 병원이야. 와줄 수 있어? 저는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왜 나한테 전화해요?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저를요? 알았어요. 갈게요. 병원에 갔어요. 병실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로 쓰러졌대. 혈압이. 저는 병실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왔어? 네. 저는 침대 옆에 섰어요. 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힘없이.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왜 지민이가 배신했지? 저는 대답했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어머니가 지민이를 이용한 거잖아요. 돈으로 협박해서.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근데 다 준혁이 때문이었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준혁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알아요.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해. 정 회장 딸이랑 결혼하면 됐어. 저는 웃었어요. 그래서 저를 쫓아낸 거예요? 돈 때문에? 응. 8년 동안 저 뭐였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 시어머니가 대답 안 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재벌 딸도 아니에요. 알아. 근데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병실을 나왔어요.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서연아, 위자료 빨리 정리해요. 깔끔하게 끝내요.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마지막 재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날. 가정법원. 저는 오빠랑 같이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반대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아직 병원이래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청구 내용을 말하세요. 오빠가 일어섰어요. 원고는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50%를 청구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너무 과합니다. 피고의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의 재산 현황은요?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 시가 8억 원, 회사 지분 20%, 평가액 3억 원, 예금 5천만 원.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부채는요? 회사 연대보증 2억 원이 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판사님, 피고의 재산 중 숨긴 게 있습니다. 숨긴 것이요?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피고입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남 오피스텔 2채, 시가 합계 15억 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등기부등본과 자금 흐름입니다. 피고 월급에서 어머니 명의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는 재산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는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판사님, 재산 분할 비율을 60%로 상향 요청합니다. 근거가요? 피고의 유책과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응? 급하게 태도가 바뀌었네요. 판사가 말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저는 봤어요. 뭐요? 합의하자. 법원 판결 말고. 아베, 왜 갑자기요?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알아요. 더 싸우면 나 진짜 망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래서요? 합의금 3억 줄게. 아파트도 줄게. 양육권도 너한테. 3억? 아파트, 양육권. 대신 오피스텔은 건드리지 마. 저는 웃었어요. 왜요? 그거 팔면 회사 살릴 수 있어. 엄마도 살릴 수 있고. 저는 생각했어요. 3억이면 충분해요. 아파트까지 받으면 당장 걱정 없어요. 근데 싫어요. 남편이 멈췄어요. 뭐? 합의 안 해요. 법원 판결 받을 거예요. 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8년 동안 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지민이한테, 당신한테. 근데 3억으로 끝내라고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법원이 정해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돌아섰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서연아, 제발.
나 진짜 망해.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판결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 박준혁은 원고 이서연에게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2억 5천.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60%.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한다. 피고는 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 소율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끝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겼어, 서연아. 응, 고생했어. 저는 울었어요. 오빠 품에서 8년, 10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스파이였어요. 남편은 알면서도 배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오빠 고마워. 고맙긴. 네가 내 동생인데. 저는 웃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남편 변호사였어요. 뭐요? 피고가 전할 말이 있답니다. 저는 봤어요. 남편이 저 멀리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편지래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처음부터 나는 비겁했어. 엄마 말을 거부할 용기가 없었어. 지민이가 다가왔을 때도 거부할 용기가 없었어. 다 내 탓이야. 소율이는 내가 잘 키워줘. 나는 자격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저는 걸어갔어요. 오빠랑 같이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1년 후 저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 소율이랑 둘이. 아침 소율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출근해요. 네, 저 취직했어요. 마케팅 회사예요. 횡령 소문? 그건 시어머니가 한 거라고 밝혀져서 문제 없었어요. 회사 가는 길. 날씨가 좋았어요. 1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친구가 배신하고, 남편이 배신하고, 시어머니한테 공격받고, 근데 지금은요. 회사에서 일하고, 소율이랑 행복하게 살고, 오빠네 가족이랑 가끔 만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점심시간, 동료랑 밥 먹으러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지민이었어요. 1년 만이에요. 재판 이후로 안 봤거든요. 지민이도 저를 봤어요. 멈췄어요. 서연아. 저는 다가갔어요. 지민아. 오랜만이야. 지민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수수해졌어요. 화장도 안 하고. 잘 지내? 저는 물었어요. 지민이가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럭저럭. 뭐해? 편의점에서 알바해. 편의점 알바. 시어머니 돈은 다 뺏겼어. 뺏겼다고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송 걸었거든. 뭐? 배신했다고. 받은 돈 다 토해내라고.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지민이한테도 소송을 걸었대요. 배신한 대가라고. 그래서 다 뺏겼어. 엄마 빚도 다시 생겼고. 지민이가 울었어요. 서연아, 나 벌 받는 거야. 너 10년 동안 속인 벌.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예전에는 미웠어요.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쌍했어요. 지민아,
응, 힘들면 연락해. 지민이가 놀랐어요. 뭐, 일자리 알아봐 줄 수 있어. 서연아, 너 용서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망하는 건 보기 싫어. 지민이가 울었어요. 서연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돌아섰어요. 그럼 나 가볼게. 지민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서연아, 진짜 미안해. 평생 미안해.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소율이가 TV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소율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랑 놀았어. 저는 소율이를 안았어요. 7살이 됐어요. 더 예뻐졌어요. 엄마, 오늘 선물 받았어. 뭔데? 소율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줬어. 저는 봉투를 봤어요. 불안했어요.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어요. 소율아,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한테 잘해. 아빠는 멀리 가게 됐어. 사랑해. 저는 편지를 읽고 멈췄어요. 멀리 간다고요? 저는 뉴스를 켰어요. 박씨 회사 결국 파산. 대표 잠적. 파산. 잠적. 남편 회사가 망했어요. 남편은 도망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양육비 못 받겠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멀리 간대. 어디가? 소율이가 물었어요. 저는 소율이를 안았어요. 아빠는 바빠서 당분간 못 봐. 왜? 그냥 일이 있어.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소율이를 꼭 안았어요. 며칠 후 또 뉴스를 봤어요. 김영숙 씨 위증 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시어머니 결국 처벌받았어요. 위증 교사, 증인 매수, 명예훼손 다 걸렸어요. 집행유예 2년. 저는 뉴스를 끄고 생각했어요. 1년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죠? 두고 봐.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갔네요. 시어머니가 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1년. 길고도 짧은 1년. 10년 친구가 배신하고, 8년 남편이 배신하고, 시어머니한테 공격받고, 근데 이겼어요. 위자료 받았어요. 양육권 받았어요. 새 직장 얻었어요. 소율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벌받았어요. 남편은 도망갔어요. 지민이는 벌 받고 있어요. 인과응보예요. 엄마, 소율이가 다가왔어요. 밥 먹자. 저는 웃었어요. 그래, 밥 먹자. 저녁 먹으면서 소율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저는 멈췄어요. 행복하냐고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행복해. 진짜예요. 10년 친구가 배신해도, 남편이 바람 피워도, 시어머니가 공격해도, 저는 일어섰어요. 소율이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 힘으로 이겼어요. 엄마, 나도 행복해. 소율이가 말했어요. 엄마랑 있으니까. 저는 소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율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창밖으로 별이 떴어요. 힘든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36살. 싱글맘. 배신당했지만 일어섰어요. 공격받았지만 이겼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소율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